거미줄 위에도 거미는 강력한 사냥 무기를 가지고 있다. 꿀벌이 넓은 입 꼬마 거미의 그물에 걸렸다. 넓은 입 꼬마 거미는 끈끈한 거미줄로 포박부터 하려 하지만 저보다 워낙 덩치가 큰 사냥감이라 쉽지가 않다. 어떻게든 거미줄로 싸보려는 녀석. 먹잇감을 제압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한다. 무는 것이다. 꿀벌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녀석이지만 강한 독으로 곧 사냥감을 잠재울 것이다. 무당거미가 친 덫에도 먹이가 걸려들었다. 대부분의 거미들은 먹이를 잡는데 독을 쓴다. 그 독은 먹이를 죽이는 독이 아니라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다. 따라서 거미는 살아있는 신선한 먹이를 먹고 곤충은 자신이 먹히는 것을 꼼짝 못하고 지켜보게 된다. 거미의 강한 미턱은 먹이를 물거나 적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는데 그 끝에는 날카로운 독립발이 있다. 원시적인 일부 거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거미는 한 쌍의 독샘을 가지고 있는데 독샘은 독립발과 하나의 관으로 연결돼 있다. 거미의 독립발을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양쪽 이빨의 끝에 작은 구멍이 있다. 독샘과 연결돼 있는 이 구멍으로 독이 나온다. 먹이를 마비시킨 후 거미는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거미의 입은 매우 작고 먹이를 씹을 수 있는 이빨이 없다. 따라서 거미는 독특한 방법으로 먹이를 먹는다. 거미는 잡은 먹이에 소화 효소와 독을 넣어 먹이를 흐물흐물한 액체 상태로 만드는데 이것을 예비소화라고 한다. 왕거미류가 파리를 예비소화하고 완전히 빨아들이는 데는 약 1시간이 걸린다. 거미는 이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먹이를 직접 씹어먹는다든지 부신다든지 하는 것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미는 그 독샘에 있는 소화효소를 독과 함께 먹이에 주입을 해서 그 소화효소가 그 먹이의 몸속을 녹이게 됩니다. 그럼 그 액체 상태의 먹이를 독이빨을 이용해서 마치 스트로우로 주스를 마시듯이 빨아먹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미가 먹이를 통해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다. 수분이 많은 말매미 유충을 먹는 긴 호랑거미는 연신 필요 없는 수분을 빨아내 다리 끝으로 털어가며 먹는다. 또한 육식성인 거미는 어떤 먹이도 잘 소화해낼 만큼 강한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다. 거미는 먹이를 먹은 뒤 불과 20분이면 거미줄을 내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낸다. 많은 양의 거미줄을 필요로 하는 거미에게 발달해온 능력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투명하게 빛나는 거미의 그물. 긴 호랑거미가 그물을 치고 있다. 긴 호랑거미의 그물엔 다른 거미들의 그물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다. 그물이 완성된 후에 녀석이 다시 무늬를 짜놓기 시작한다. 지그재그 모양의 흰띠를 수놓는 긴 호랑거미. 흰띠는 긴 호랑거미의 비장의 사냥 무기다. 호랑거미류의 그물에서 볼 수 있는 이 흰띠에는 속고 속이는 생존 전략이 숨어 있다.
곤충이 사물을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 곤충이 노는 보통의 광선뿐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없는 자외선을 볼 수 있다. 사람의 눈엔 한 가지 색으로 보이는 물체가 자외선의 세상에선 다양한 색을 가진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라색인 꽃이 자외선을 통해 보면 꿀이 있는 중앙으로 갈수록 진한 색을 띠게 된다. 그것은 꽃이 자신의 수정을 위해 곤충들을 유혹하는 전략이다. 꽃은 자외선을 잘 반사시키기 때문에 곤충들은 자외선에 반사된 꿀샘을 알아보고 찾아온다. 거미의 흰띠도 자외선을 잘 반사시킨다. 즉 거미의 흰띠는 꽃이 곤충들을 유혹하는 전략을 흉내낸 것이다. 검은다리 실배짱이가 긴 호랑거미 그물의 흰띠를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그물로 뛰어든다. 녀석도 흰띠를 꽃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긴 호랑거미는 유혹에 성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흰띠가 있는 그물에 걸려든 먹이들은 대부분 꽃을 좋아하는 곤충이었다. 긴 호랑거미는 곤충들을 유혹함으로써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냥에서 벗어났다. 한 단계 진화한 사냥술. 남의 전략을 흉내낸 지혜다. 거미 그물의 흰띠는 또 다른 비밀을 감추고 있다. 사마귀가 나타났다. 숲속의 폭군으로 소문난 사마귀. 사냥감을 찾아 나선 것이다. 사냥감을 발견한 모양이다. 긴 호랑거미다. 목표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마귀. 마치 쥐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사냥감을 향해 몸을 낮추며 다가간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사마귀의 움직임이 미세한 거미줄을 타고 긴 호랑거미에게로 전해진다. 위험을 감지한 긴 호랑거미, 그물을 흔들기 시작한다. 그물이 흔들리자 사마귀가 움직임을 멈췄다. 긴 호랑거미의 이런 행동은 사마귀 눈의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 적이 사라지지 않자 긴 호랑거미는 더욱 세게 그물을 흔든다. 긴 호랑거미가 흰띠 위에서 그물을 흔들어대면 사마귀의 시야는 흐려지고 마치 거미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 사마귀는 요동치는 그물 위의 긴 호랑거미를 그냥 지나쳐간다. 위험이 사라지자 긴 호랑거미는 흔들던 동작을 서서히 멈춘다. 흰띠는 적의 착각을 유도해 몸을 숨기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숨은 띠라고도 부른다. 사냥감을 유인하고 적의 시야를 교란하는 긴 호랑거미의 흰띠는 거미 그물의 진화를 보여준다.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는 언제 어느 곳에나 있다. 열심히 둥지를 보수 중인 삼광조. 어미가 이끼를 깐 둥지를 단단히 동여매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거미줄이다.
삼광조가 한번 다녀가면 그 일대의 거미 그물은 초토화되기 마련이다. 자식을 위해 튼튼한 둥지를 마련해야 하는 삼광조에게 질기고 접착력 좋은 거미줄은 훌륭한 건축재다. 거미 그물뿐만이 아니라 거미는 숲속의 새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다. 자신의 먹이로뿐 아니라 새끼를 먹이기 위해 새들은 많은 거미를 잡는다. 먹이 사냥을 나선 두꺼비. 두꺼비를 비롯한 양서류도 거미를 좋아한다. 거미를 좋아하는 천적 앞에선 무서운 사냥꾼 거미도 나약한 먹잇감일 뿐이다. 거미들은 곳곳에 도살인 천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위장술을 쓴다. 바람에 날려온 단풍나무 열매가 무당거미의 그물에 걸렸다. 단풍나무 열매를 조심스럽게 떼내는 무당거미.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무당거미는 삼중에 입체 그물을 친다. 가져온 단풍나무 열매를 뒤쪽 그물에 달아두는 무당거미. 이미 주위엔 낙엽들이 여기저기 걸려있다. 장식을 끝낸 무당거미는 가운데 그물로 돌아가 쉰다. 제일 앞쪽에 친 그물은 점성 물질이 가득 묻은 먹이 포획용 그물로 여기에 붙은 낙엽은 사냥의 방해물일 뿐이다. 먹이를 잡는 앞쪽 그물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자신의 뒤쪽 그물에 낙엽을 붙여 제 몸을 가린다. 무당거미는 삼중 그물 중 하나를 미장막으로 꾸며놓은 것이다. 또 다른 거미의 집이다. 거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슬그머니 움직이는 8혹 먼지거미. 녀석은 사냥할 때만 은신처를 벗어난다. 오늘 잡힌 먹이는 좋은 긴 날개 멸구다. 사냥이 끝나자 8혹 먼지거미는 얼른 먹잇감을 끌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녀석의 은신처는 자신이 잡아먹은 곤충의 사체로 꾸민 것이다. 제 몸의 색깔 역시 제 집의 장식품을 닮았다. 칙칙한 8혹 먼지거미의 그물에 오늘은 화려한 장식품이 생겼다. 나뭇잎 위를 분주히 돌아다니는 녀석이 있다. 언뜻 보면 개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거미다. 꽁무니에서 거미줄을 내며 떨어지는 것이 분명 거미다.
빙글빙글 돌지 않기 위해 다리를 쭉 펴서 균형을 잡는다. 그런데 불개미 거미는 왜 하필 개미를 닮았을까? 개미는 강한 턱과 무서운 집단성 때문에 숲속의 곤충들에게 두려운 존재다. 힘이 세고 강한 존재를 모방한 일종의 의태다. 불개미 거미는 개미를 두려워하는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개미 거미가 즐겨 먹는 식사감은 바로 개미다. 위장은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냥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마치 나뭇잎에 떨어진 새똥처럼 보이는 사마귀 개거미. 거미의 천적인 새의 배설물로 위장한 것이다. 천적으로부터 위험을 피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나뭇잎의 일부로 보이는 연두 어리왕거미. 녀석은 밤에만 거미줄을 치고 낮엔 나뭇잎에 숨어 있는다. 나무 뿌리처럼 땅속으로 길게 이어진 집. 애벌레는 아무 의심 없이 다가간다. 애벌레의 움직임이 집주인에게 전해진 모양. 애벌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늪에 빠지듯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간다. 거미줄을 통해 진동을 느낀 땅거미가 그물 속을 기어 올라와 그물 안에서 독립발로 먹이를 문 것이다. 그물의 주인은 한국 땅거미였다. 땅거미는 먹이를 사냥하느라 구멍난 곳을 곧바로 보수한다. 거미줄로 몇 번 문지르고 나면 금세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섬뜩한 죽음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한창 식사 중인 무당거미 암컷. 주위를 맴돌던 수컷이 그 틈을 타 교미를 시도한다.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암컷은 극도로 예민해져 수컷은 더욱더 조심한다. 그런데 암컷의 그물을 찾아온 수컷이 하나가 아니다. 두 마리가 더 있다. 교미를 끝낸 수컷이 암컷에게 접근하는 다른 수컷을 발견한다. 매섭게 경쟁자를 몰아내는 수컷. 나머지 한 녀석도 멀리 쫓아버린다.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는 수컷들 간의 다툼이 치열하다. 암컷 거미는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페로몬을 분비해 수컷을 불러들인다. 성숙한 암컷의 그물엔 여러 마리의 수컷이 함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 짝짓기를 하지 못한 수컷들.
거미의 수명은 1년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번식에 실패한 채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를 일이다.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암컷을 차지하고 있는 수컷도 휘방꾼들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수컷들의 다툼에 암컷의 심기도 불편해졌다. 그런데도 열심히 구애 신호를 보내는 수컷들. 거미에게도 종족 번식의 본능은 그 어떤 본능보다 강하다. 집요하게 기회를 노리던 수컷. 먼저 차지하고 있던 수컷이 좀처럼 자리를 내주지 않자 무리수를 두려한다. 남의 신방에 무단 침입하는 불청객. 급기야 암컷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눈 깜짝할 사이 사랑을 나누고 있던 수컷이 암컷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결국 암컷의 먹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수컷. 번식을 향한 처절한 본능이 가져온 비극이다. 그런데 집요하게 주위를 맴돌던 다른 수컷이 암컷에게 다가온다. 암컷이 동료를 먹어치우는 사이 짝짓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동료가 먹히는 가운데 교미를 하는 수컷. 비정해 보이지만 녀석은 종족 보존의 본능에 충실히 따를 뿐이다. 암컷은 교미를 한 수컷들의 알을 모두 낳는다. 먼저 죽음을 맞이한 수컷도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는 생존 경쟁에서 패자는 아니다.